반갑습니다. 꼬마마녀 부동산TV 꼬마마녀입니다. 꼬마마녀와 함께하는 중개 실무 이야기. 첫 번째로 제가 아파트 중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는 분양권 중개 실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게 분양 권리를 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최근에 분양 현장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분양권 거래, 그리고 입주까지 불과 한 4년에 거쳐 제가 3,000세대를 중개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좀 챙겨야 하는 부분, 말이 좀 꼬이네요, 아침이라. 챙겨야 하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우선은 초보 공인중개사, 특히 이 분양권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가 분양권 계약 시 확인해야 될 부분을 첫 번째로는 저희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가 분양권 소유자를 확인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더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계약금이라고 하죠. 남들은 흔히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가계약이 아닌 일부 계약입니다. 일부 계약 진행 시 분양권 소유자를 보통 그 핸드폰,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분양권을 직접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 거래들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사기가 좀 비슷하게 울산 쪽에서였나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분양권 우선 분양계약 전에는 보통 일반 아파트는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을 하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처음 분양 받으신 분이 아니고 여러 번이 바뀌었을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 소유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오가는 돈들은 중도금이 보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계약금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돈 안에서 중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중도금 대출을 얼마 있는지, 얼마를 승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프리미엄과 계약금이 얼마가 지불됐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분양권 대출이 굉장히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대출 받는 자격이 되는지 그것도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일부 계약금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시행사나 아니면 그 시공사의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옵션, 현재 이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옵션을 혹시 신청한 것이 있는지, 옵션이 신청했다면 그 옵션 대금까지도 이게 승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분양권 거래할 때 많이들 하셨죠? 다운계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세금 낮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저희가 먼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분양권 매매 첫 계약. 자, 체크사항. 소유자 아까 제가 꼭 본인인지 여부를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원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토시 하나가 틀려서는 안 돼요. 매수인 인적사항은 등본상의 그 주소로 꼭 계약서를 작성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필요 서류로는 이제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용 인감, 똑같이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해요. 그리고 등본, 분양계약서 원본과 인감도장, 신분증 이상이 매도자분이 필요한 서류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출 승계를 아마 중간에 받으시러 갈 거예요. 그러면 대출 승계 동의서와 그리고 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잔금, 이체 한도 여부를 저희가 꼼꼼히 미리 이체 한도 늘리시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데 이 매도 서류와 매수인 서류는 아마 분양 그 명의 변경하는 시행사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약간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회사 쪽에 꼭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서류 안내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권 거래가 그 처음 분양받으셨던 분 거를 저희가 중개할 때는 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닌데, 분양권이 여러 번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여러 번 변동이 됐을 때는 꼭 저희가 챙겨드려야 할 서류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하세요. 건별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던 거,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갔던,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갔던 그 사이사이에 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꼭 마지막 매수인 분께 챙겨드려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등기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몰라서 되게 나중에 고생한 일이 많았는데, 꼭 분양권 거래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중간에 매매되신 분들 거는 꼭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 필증을 마지막 매수자 분께 꼭 넣어 드려야 되고요. 이거는 등기 시 모두 다 첨부 서류가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다시 찾는 일이 몇 년 후에 지나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등기하시는 분들은 그 인지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몇 번 거래가 바뀌었을 경우 건별 인지대가 발생이 해요. 보통 15만 원 선인데, 그것도 이제 물론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원칙은 매도자분이 부담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양권 거래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모든 중개가 마찬가지겠지만 계약금을 넣을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돈은 한번 들어가면 정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하면서 뭐 매수자분이 본인의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입금부터 하겠다고 한다고 바로 그 입금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라서 분양권 거래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하신지, 그 중도금 대출이 아니라면 그럼 잔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부분을 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인지, 이 자금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분양권 대출 승계 같은 경우도 현재 집이 있는 경우는 처분 조건으로 보통 대출 승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으실 때 그 이자 부분이 뭐 시행사에서 내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후불일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특약사항에 대출이 뭐 시행사에서 그 대출 중도금 이자가 없는지 아니면 매수자 후불인지 여부를 꼭 특약사항에 체크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동네 그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실수를 한 번을 해서 그냥 배웠다 생각을 하고 넘긴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번의 분양권이 거래가 됐던 물건을 저희가 중개를 할 때는 이렇게 건별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원본을 챙겨야 된다는 거, 거래신고 필증도 함께 챙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자 부분이 후불이자라고 했을 경우 마지막 입주 때는 그 후불이자가 얼마인지가 토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먼저 매수하시는 분께 자금 계획을 세워드리면 큰 실수 없이 중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양권을 이제 중개 사례로 실무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첫 번째 제가 아파트 중개했던 그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분양권도 부탁드린다라는 그 댓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랑 오늘 텔레파시가 통하셨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셔야 할 텐데, 제가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중개 실무 이야기, 지금은 저도 유튜브를 뭐 중개야 이제는 뭐 선수라고 해도 10년 정도 됐으면 선수라고 해도 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은 아직까지도 어렵네요. 2년째가 됐는데도 실무 이야기 좀 부족하겠지만 더더욱 저희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꼬마 마늘 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